네, 8월 26일 수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 제8호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현재 강도가 매우 강으로 발달했습니다. 자, 이 매우 강이라는 건 사람, 커다란 돌이 날아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각 현재 태풍이 제주에 가장 가까운 상황인데 피해 신고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제주도에 나가 있는 송승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지금 송 기자 모습 뒤로 보이는 상황만 봐도 비바람이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지금 이 태풍의 위력 몸으로 느껴질 정도인가요? 네, 제가 있는 곳이 제주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해안인 서귀포시 법한포구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곳에서 바람과 파도를 지켜봤는데요. 태풍이 제주도에 가장 근접한 지금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성인 남성인 저도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몸에 힘을 주지 않으면 몸통이 흔들릴 정도이고요. 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량이 흔들리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태풍은 지금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바다에서 시속 24km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제주도 전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봤더니 상황이 유독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번 태풍이 유독 이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는데 벌써 일부 지역에선 이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강한 바람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소방본부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74건입니다. 제주시 연동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강풍에 떨어졌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서귀포 회수 로터리에서는 가로수가 꺾여 도로 위를 덮쳤고 제주시 남영고등학교 교차로에선 중앙분리대가 휘어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이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강풍으로 제주로 가는 항공편, 뱃길 당연히 다 끊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과 배편은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공항에 지금 초속 35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오늘 모든 항공편은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9개 항로 여객선도 발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도 오늘 등교를 하지 않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우리 송승환 기자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랍니다. 자,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하루는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댁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자, 먼저 코로나 확진자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 다음은 30대 영끌 안타깝다. 김현미 발언 논란. 마지막, 대통령에겐 죄송, 뉴질랜드엔 사과 못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당장은 제주 상황이 제일 긴박합니다. 보신 대로. 자, 그런데 계속 이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태풍 경로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 유독 좀 천천히 올라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제8호 태풍 이 바비의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가 않습니다.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머물면서 많은 이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일단 지금은 제주도 전역이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 밤 9시쯤부터는 목포 서쪽 해안에 도달해서 호남권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수도권이 될 텐데 네. 내일 새벽 한 3시쯤 인천 백령도 해상에 도달한다고 기상청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울이 문제인데 서울에는 내일 한 새벽 5시쯤에 가장 근접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출근길 정말 많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태풍 바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비도 비인데요. 아주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이 수도권에서는 기업이나 이제 기관들 출근 시간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급적이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 이 강풍 피해가 어느 때보다 클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물 추락이랄지 댁내에 계신다고 해도 유리창이 파손될 수 네. 있는 그런 우려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지금 큰 걱정입니다.
시설물 관리 태풍이 올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특히 바람이 세기 때문에요. 지붕이나 간판 이런 것들은 좀 미리 결박을 단단하게 해야 되겠고 창문은 창틀에 이제 단단하게 이 테이프나 젖은 신문지로 고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유리창과 창틀의 그 이음새 부분을 테이프로 붙이면 유리를 더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잘 들으시고 이 틈을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태풍 관련 소식은 저희가 중간중간에도 계속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죠. 첫 번째 현장 헤드라인 보시죠. 마스크도 없고 개념도 없고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20명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는데 진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만약 여기서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오늘 낮에요. 이 3단계로 격상이 된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가짜 뉴스가 그렇죠. 예. 나돌기도 했는데 정부에서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할 상황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으로 가보시죠. 자, 남성들이 저렇게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화관에 한 명도 없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입니다. 류정란이라는 유튜버인데 지난 21일 용산 시땡땡 멀티플렉스죠. 털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17일 그러니까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 극장의 내부를 지하에서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서 남성 4명이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 이 영상이 나오는데 이 남성 무리가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착용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상영관 돌아다니면서 비어있는 좌석에 들어눕기도 하고 또 이게 음식물 콜라 등 음식물 먹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집기들 막 만지는 모습들도 영상에 그대로 그런데 나왔습니다. 저분이 류정란이라는 분이 래퍼라면서요. 유명한 분이. 그렇습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을 했었어요. 태사남, 태어나서 사는 남자 이런 컨셉으로 지금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37만 정도 됩니다. 저 이제 비어있는 상영관에 간 건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 극장이 확진자가 나와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영화관이 지난 12일, 또 15일,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2일에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또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 휴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사흘 만인 25일에 이 영업 재개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17일 날 지금 보시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확진자가 없을 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럼요. 모든 국민이 방역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다니면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저런 모습 저 이거는 비난을 정말 받고 있죠. 무책임할 뿐더러 형사처벌도 좀 각오해야 되는 행동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건조물 침입죄 적용이 가능하죠. 지금 민형사상의 책임들, 법적인 책임들을 묻겠다라는 게 이 극장 측 입장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철없는 행동을 한 건데 여러모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럴 수밖에 상황입니다. 없겠네요. 자, 그런데 저 문제의 유튜버 결국 논란이 커지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생각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을 보여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친구 3명과 계획 없이 돌아다니던 중 정상 영업 중인 CGV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운영하지 않는 관 여럿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답답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극장 측에서는 지금 뭐 법적 조치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현행법을 보면은 뭐 사람이 이제 거주 관리하는 건물이나 선박, 항공기에 무단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네. 아주 뭐 극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 개인 방역과 관련해 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보여주시죠. 네, 지난 2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면담 자리인데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지금 저 빨간 원이 그려져 있는 김미애 의원이 쓴 저 마스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스크 잘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스크랑 다르죠. 공개된 사진 보면은 이게 정은경 본부장 반대편에 이제 김미애 의원이 앉아 있는데 망사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망사 마스크에 뭐 비말 차단 효과가 없다라는 게 요 며칠 뉴스에 계속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김 의원의 행동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컨트롤 타워를 만나면서 감염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건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예. 누리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잘 안 쓴다고 하는데 네. 일제 이 망사 마스크라는 게 안전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게 망사 마스크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보건용 마스크, 이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들은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죠. 이 망사 마스크는 공산품입니다. 그냥 물건이라는 거죠. 비말 차단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요. 일부 업체가 뭐 나노 필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말 차단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이 나노 필터 마스크 중에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 없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자, 뭐 보신 것처럼 김 의원은 이제 요즘에는 쓰질 않습니다. 네네. 논란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또 마침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왜 본인이 망사 마스크를 썼는지 그 뭐 경위를 좀 설명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착용한 마스크 구매할 때 포장지에 0.44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7% 차단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믿고 썼다. 이게 논란의 중심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뭐 마스크 이렇게 들어 보이기도 하면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표시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저처럼 많은 국민들이 좀 헷갈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글쎄요, 그 내용을 잘 좀 살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일단 아무튼 이 망사 마스크 광고를 보면 네. 실제 좀 약간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일단 태풍 바비 소식과 코로나19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현장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그곳 이야기입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밝은 추미애, 버럭 노영민, 고성 쏟아진 국회입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그야말로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의도 국회로 가보시죠. 장관님이 청문회 때 위증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수사를 하십시오. 지휘권 발동을 하세요. 소설을 쓰시네. 우리 윤한홍 의원의 질의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의 자체를 계속 인신공격으로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불가피하게 인신공격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소설을 쓰시네 자체가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인 거죠.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이라도 그냥 사과하시죠. 저를 계속 모욕 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소설을 쓰는 정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자, 들으신 것처럼 추 장관 아들 군복무 의혹, 그리고 소설 쓰신에 대한 네. 사과 요구까지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뿐 아니라 통합당 의원들의 공세 상당히 매섭네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제 군복무 얘기예요. 예.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통합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제 검찰 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얘기들 오가는 과정 중에 김도읍 의원, 예.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들이 군복무 당시에 당직을 썼던 사병 뭐 인터뷰를 현장에서 이제 공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추 장관은 뭐 억울하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얘기를 더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갑자기 여당 의원까지 추 장관의 발언 태도를 좀 지적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 중에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었는데요. 뭐 좀 아무리 억울하고 또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의
좀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듯한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좀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거 수사에 당연히 영향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앞서 또 들으신 대로 통합당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했던 얘기였죠. 소설 쓰시네. 사과 대신에 어제 어떻게 보면 한 번 그 표현을 다시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수진 의원이 특히 이제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죠. 뭐 이때 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침묵을 조금 하다가 질문 자체를 계속 인신공격적으로 하니까 불가피하게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하. 정말을 소설을 쓰는 정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계속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문장을 마무리했으니까 지금 쭉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과는 없이 답변을 마친 것이죠. 사과를 끝내 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요.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장도 정말 소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다수가 그 정책에 대해서 현재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 얼마입니까? 뭐 집값 평균이 글쎄요. 평균 집값 모르세요?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모르세요? 네, 뭐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뭐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뭐 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척 이 하지 자리에서 지금 마십시오. 제가 장난합니까? 늘 장난을 해왔습니다. 제가 언제 장난을 자, 했습니까? 집값을 아시면서 왜 의원님께서 모른 그런 척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국민을 싸우고 있지 대표해서 않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하십시오. 의원님께서 평균 집값이- 그렇게 찬찬히 말씀하셔도 평균 집값이- 다 답변 드립니다. 평균 싸우듯이 하지 집값이 마십시오. 10억입니다. 자, 집을 최근에 처분하셨죠? 얼마의 차익을 얻으셨나요? 네, 뭐 정확하게는 뭐 계산 안 해봤습니다. 아, 본인 집값을 4억 8천이나 차익을 3년 만에 얻었는데도 기억도 안 나고 계산도 안 해봤다. 그 아파트는 4억, 산지 5억이 15년이 된 뻥값이다. 아파트입니다. 아니,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그럼 어느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공부 좀 하세요. MB 정권 때 마이너스 3%예요. 지금 어느 정권 탓을 합니까?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이 공방이 너무 정말 뭐 그렇죠. 끊김없이 이어져서 저희가 어디서부터 좀 편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뭐 쭉 끼어들기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예. 쭉 보여드렸는데 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파장 여파 결국 지난달에 처분을 했는데 이번엔 또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통합당에서 지적을 하고 나섰네요. 그러니까 이 노영민 실장의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서 통합당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3년간 4억 8천만 원의 차익을 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노 실장은 이제 15년 전에 산 아파트인데 왜 3년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 아파트는 MB 정권 때도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김정재 의원 노 실장은 2006년에 2억 8천만 원에 구매를 했고 이 아파트가 2017년 5월에 6억 5천만 원, 올해 매각할 때 11억 3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그날 이 가격까지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때가 언제냐 네네.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김정재 의원의 말 노영민 실장의 답변 어떤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시간과 숫자를 얘기했던 이제 김정재 의원 발언 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많이 올랐다, 또 차익을 많이 얻었다라는 걸 김정재 의원이 지적한 건데 그렇죠.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가격은 3년 만에 4억 7,2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4억 8천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죠. 예. 반포 아파트 시세 차익 절반 이상이 이 최근 3년 안에 발생한 것은 또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민 실장의 어제 이 운영위 답변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좀 그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네. 좀 질책성 의견이 나왔다면서요? 네, 반박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김부겸 민주당 당대표 어허. 후보입니다. 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뭐 전 정권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지금 이 정부, 현 정부에서 많이 올랐는지 이런 논쟁은 국민 눈에는 한가한 논쟁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있지 않느냐. 네. 그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논란의 발언이 나온 현장이 또 있습니다. 국토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30대들의 영끌이 안타깝다.
이게 무슨 뜻이죠? 뭐 영끌이라는 표현 요즘 뭐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는 뜻의 이제 신조어가 되는 건데 김현미 장관은 어제 국토위에 나와서 최근 다주택자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많이 지금 거래가 됐는데 이 물건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30대 젊은 층들이 영끌로 받아주고 있다. 30대가 이제 비싼 값에 사주는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저도 좀 봤는데 뭐 우호적인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 말이죠. 뭐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죠. 뭐 정부의 정책 실패, 혹은 뭐 대출 규제. 지금 아니면 언제 집을 살 수 있느냐, 영영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두려움. 뭐 요새 페이크 바닝이라는 말도 그렇죠. 쓰는데 이런 30대들이 영끌을 하는 이유를 마치 그 집값 상승의 어떤 주범이 30대들 아니냐라는 어떤 발언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적어도 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었냐. 이런 누리꾼들의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일단 그리고 또 어제 그 자리에서 김 장관이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 2개월 후면 좀 이제 안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뭐 이런 전망 예측이 너무 많이 틀려서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1에서 0.2 정도. 또 그 중에서도 강남은 지금 0%대로 상승률이 멈췄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김현미 장관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는 좀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반적인 그 누리꾼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배우 정우성 씨하고 이정재 씨가 뭐 공동 명의로 무슨 빌딩을 매입했다고요? 네, 뭐 두 사람 뭐 절친인 거는 아주 유명한 그렇죠. 내용이죠. 이게 소속사도 같은 아티스트 컴퍼니인데 회사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 제작 그 영역,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빌딩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 청담동에 있는 빌딩을 공동 명의로 매입을 했다는 건데 이게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가격이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33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입니다. 223억이 대출이라고 해요. 대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신기하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뭐 일단은 107억 원 각각 현금으로 냈고 두 사람이 이제 50대 50의 지분으로 나눠서 공동 명의로 샀고요. 뭐 지금 이 건물에는 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있고 뭐 굉장히 비싼 건물을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현장은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 현장 성추문으로 얼룩진 국회 외통위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뉴질랜드에 사과하라. 국격의 문제다. 자, 3년 전 뉴질랜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어제 국회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국회 외통위 회의장으로 가보시죠. 그 뉴질랜드 외교관 건에 대해서는 국내 사과를 하신 거죠? 예, 국민께 해설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이나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일 같아요. 그게 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그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국에 제 말씀 한다는 들으세요, 것은 장관님.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좀 나하고 논쟁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는 제가 못 드립니다. 아니 장관이 뭘 잘했다고 지금 예? 장관 대통령이 뉴질랜드 정상하고 통화해서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지금 얼굴 두고 다니는 편이니까 장관 책임지세요. 책임지겠습니다. 대통령 망신당한 거 책임지라고요.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려고 책임지세요. 노력하고 어떻게 있습니다만 책임지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다른 예? 나라에 대해서 사과하는 어떻게 것은 다른 문제라고 책임지겠냐고요?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창피한 일 아니요? 예, 이 강경화 장관이 뭐 보신 대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예, 국민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요. 일단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이 총리 간의 이제 정상 통화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서 말한 이 국민께 송구스럽다라는 사과 말고 별도의 사과 성명문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뉴질랜드 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뉴질랜드 그 피해자 또 뉴질랜드 국민에게 사과하시라라는 지적이 앞서 보신 대로 저렇게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저 질의를 한 의원 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여당 의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강 장관하고 사이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아는데 네. 상당히 많이 몰아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보셔서 알겠지만 이상민 의원 또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 걸로 예. 유명한데 목소리도 언성도 좀 높아졌고요. 지금 화가 상당히 나 있는 모습이었는데 뭐 말할 때 이제 마스크가 들썩거리다가 이제 흘러내려서 입이 보이기까지 할 그러니까 정도로 말이죠. 굉장히 좀 이렇게 화가 난 모습이었어요. 자, 아무튼 뭐 강경화 장관의 저런 사과에 대해서 뉴질랜드 쪽에서 뭐 반응이 나왔을까요? 계속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이게 외교부 장관의 사과 성명이 나오면 뭐 그쪽 지역 언론들도 가만히 그렇죠. 있지는 않았을 것 예, 같고 이 사과 성명 이후에 한 언론에 이 피해자가 피해자가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아하. 그 사과 내용을 보고 매우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다. 총 책임자로서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전해야 했던 건 아니냐. 예. 뭐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에 있는 한 언론에 전했다고 합니다. 역겹다. 예. 참, 마침 어제 또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이 내용이 또 언급이 됐는데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이 피해자가 실망스럽다고 했는데 강 장관 혹시 그 보도를 봤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봤답니까? 강 보도를 장관이? 보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어요. 뭐, 강 장관이 보지 못했다 그 예. 보도를. 뭐 보도를 보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몰랐을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겠죠. 그렇겠죠. 뭐 이른바 일단 그 외교적 화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보도를 좀 못 봤다 해야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좀 덜어질 텐데. 그러겠죠. 자, 아무튼 이 강 장관의 입장에서는 뉴질랜드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은 국격의 문제다. 앞서 들으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조사에 응하겠다고는 했지만 그건 뉴질랜드에서 거부했다는 거죠. 뉴질랜드가 예.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2017년쯤에 그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외교관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없도록 해라. 그리고 또 뭐 내부 기강을 좀 바로 세워라.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영국에서도요. 지금 뭐 외신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인데 지금 성 문제로 상당히 발칵 뒤집혔다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가보죠. 위원님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알죠. 뭐 영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거의 뭐 영웅이에요. 풍선 아저씨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아하. 사무엘 스탠포드 나이는 46살. 네. 직업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풍선 아티스트입니다. 풍선 아티스트. 그리고 그 지역의 중소기업 협회 회장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풍선 아저씨면은 뭐 우리나라 그 색종이 아저씨. 그렇죠. 코딱지들 얘기했던 김영만 아저씨. 김영만 씨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충격적입니다. 예. 성범죄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경찰이요. 이 풍선 아저씨의 이 태블릿 PC에서 무려 1,500개가 넘는 아동 음란물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뭐 음란물 내용에 따라서 뭐 A, B, C 뭐 등급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놓고 차곡차곡 정리를 해놨다는데 개수를 세어보면 1,550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는 뭐 서구에서는 더 이렇게 그렇죠. 강하게 처벌을 굉장히 하는 심각한 말이죠. 범죄를 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저렇게 해맑게 막 그 동심에 맞는 풍선을 제작을 하면서 뒤로는 아동 음란물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작년에 그러니까 자수를 했어요. 스스로가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고 자수를 했는데 여기 사연이 좀 있는데 이 풍선 아저씨의 여자친구가 게임하려고 그 문제의 태블릿 PC를 열었다가 이 내용들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수하라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뭐 물론 그 뒤에 이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그럼 합니다. 지금 이 사람 감옥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받긴 했습니다. 근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60일 뭐 이수도 해야 되는데 이 성범죄자 명단에 이제 풍선 아저씨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앞으로 10년간 이름이 올라가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저런 일들은 적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요. 중국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정말 기발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자, 저겁니다. 페달을 굴리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헬스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랬어요. 지금 뭐 보시면 우리 서울에 있는 그 따릉이 같은 모습인데 저게 중국 후난성에 있는 융저우시라는 곳입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공유 자전거가 중국에도 있는데요. 우리의 뭐 따릉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뭐 지불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치대에 있는 상태로 올라가서 우리 집에 있는 저 무슨
운동하는 바이크 예, 타듯이 그러니까요. 예, 저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습입니다. 저게 길거리 운동하라고 저렇게 설치해 놓은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유 자전거인데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운동하는 데 쓰고 있는데 보시면 마스크로. 코로나 시국에 중국은 또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 일단 마스크 쓴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저러니까 이제 또 굉장히 가깝게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코로나 또 확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도 혹시 나오고 뭐 있어요. 이걸 보시고 우리 따릉이 그 거치대에서 따라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현장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 시각 오후 3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태풍 바비와 관련한 검색어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자, 지금 제주, 자, 한번 저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JTBC 파노라마 카메라가 지금 비치고 있는 제주, 목포, 부산, 포항 이렇게 전국 각 지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 좌상단에 있는 제주 쪽 상황이 가장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 의원님 태풍의 시간대별 위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현재 태풍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굉장히 높고 바람도 강한 모습인데 전남 목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밤 8시쯤, 8시. 예, 광주는 밤 10시, 군산은 자정쯤에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내일 새벽 2시에는 대전, 그리고 인천에 새벽 4시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1시간 뒤, 그러니까 내일 새벽 5시, 오전 5시가 서울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내일 오전 출근길이 아마도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현재는 태풍 강도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강입니다. 그런데 내일 새벽 수도권에 들어올 때는 그나마 좀 강도가 누그러져서 그냥 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많은 분들이 재택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바람이 세다면 집에 있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 의원님 행동 요령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무엇보다 이제 바람에 대한 피해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뭐 간판이라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은 결박을 단단히 해야겠고요. 특히나 일반 가정에서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유리창 파손입니다. 정말.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손으로 한번 잡아서 흔들어 보시고 덜렁덜렁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과 창틀 사이의 틈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뭐 아시는 것처럼 젖은 신문지 아니면 테이프 같은 것을 창에 덮어서 고정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바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세다면 유리창문이 있는 실내에 굳이 유리창 근처에 있을 필요는 없겠죠. 창문이 없는 방으로 대피해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간, 계곡 같은 위험 지역에서 빨리 대피하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이런 위험 지역에도 출입을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태풍 특보 상황 계속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오늘 밤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 댁내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십시오. 태풍 속보 상황 이어지는 JTBC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